서울에서 태어났고 종로 삼청동에 살아요. 거기서 계속 살았고 중앙중학교 나와서 중앙고등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재수를 해서 4년제는 아니었는데 3년제 보건대학교로 들어가서 임상병리과를 이렇게 메이저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동안 이제 군대도 당연히 갔다 왔고 군대에서 이제 임상병리병으로 일하면서 또 대학 다니는 동안 이제 봉사활동을 좀 다녔거든요. 같이 이제 여러 의대나 간호대, 약대 이런 그 보건 관련 그 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봉사활동 동아리 들어가서 이렇게 남들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제 직업도 체험해 보니까 임상병리사는 제 그 뭐지 제가 이렇게 잘 하긴 하는데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저녁 의사를 해서 이제 환자들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걸 느껴서 이제 졸업 직전에 이제 SG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알아보던 도중에 SG를 알게 됐습니다. 강남에서 이렇게 컨퍼런스식으로 이제 캐리비안 메디컬 스쿨 알려주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SG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돼서 바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자라서 이렇게 외국 학교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토플부터 시작해서 저는 1년 정도 영어를 준비한 것 같아요. 한 6개월 동안 종로 파고다 다니면서 토플 점수 준비했고 점수가 조금 안 그러니까 이렇게 100점을 IBT 100점을 원했는데 96점이 나와서 다시 조금 준비할 겸 이렇게 스피킹도 좀 늘릴 겸 어학연수를 갔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바바라 조그만 도시 가서 이것저것 준비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서 보니까 이제 점수가 나와서 지원을 했죠. 저는 이제 4년제 졸업생이 아니고 그래서 본과로는 바로 지원을 못했고 의학과 프리메디컬 프로그램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보건 계열이어서 이제 학점이 좀 인정이 되었는지 저를 3년 과정 중에 2학년 텀 2로 넣어주더라고요. 딱 중간 정도. 그래서 프리메디컬 프로그램에서 1년 반을 했습니다. 그 프리메디컬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1, 2학년은 좀 이렇게 널널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3학년 때는 적어도 제가 배울 때는 이제 엄청나게 빡세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게 빡센 게 아니더라고요. 의대 가니까 이게 더 많이 가르쳐서 놀랐는데 일단은 그 마지막 3년 때 그러니까 2개 텀 동안 배운 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교수진도 의대에서 가르치는 교수진이 와서 저희를 프리메디컬 프로그램을 가르쳤고 또 예를 들면 의대에서 100%를 가르친다 그러면 프리메디컬 프로그램에서 한 30%, 20% 정도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버뷰가 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잘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성공적으로 프리메디컬 프로그램 마치고 이제 SOM으로 바로 스쿨 오브 메디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SG 들어갈 때가 한 28살? 28살? 군필자니까 28살이었고 이제 의대 2011년도 1월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 30살, 31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SGU가 이거는 그냥 저기 먼 나라에 먼 나라에 이렇게 멀리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미국이 아니라는 건 다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SGU 1학년, 이제 본과 1학년은 영국에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레나다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프리메디컬 프로그램을 그레나다에서 했기 때문에 좀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국 프로그램 지원해서 이렇게 다 보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닥 큰 문제 없이 영국 가는 걸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150명 중에 한 명으로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원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 영국 동북 쪽에 있는 뉴캐슬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노스럼브리아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 유니버시티랑 협력해서 본과 1년을 같이 이제 가르치는 건데 제 경험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학생 수도 이제 그레나다에서는 좀 많고 한 400~500명 제 때는 이었고 이제 노스럼브리아에서는 이제 150명 정도에서 서로 다 알았어요. 정말 150명이면 많구나 이렇게 누가 알까 그러는데 정말 한 명 한 명 다 알게 되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재미도 이렇게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잠깐 커리큘럼 말씀드리면은 그 본과 1학년 때는 기본적인 의학을 배웁니다. 의학, 기초, 과학. 그래서 해부학, 생리학, 그다음에 뭐 신경 생리학, 뭐 이런 거 면역학, 유전학 이런 거를 배워요. 물론 거기에 이제 배우면서 관련된 질병들도 막 배우긴 하는데 그게 중점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그 몸이 어떻게 펑션하는지를 이렇게 배웠거든요.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이제 1년을 또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그레나다로 넘어왔습니다. 그레나다로 넘어와서 이제 본과 2학년인데 이제 본과 2학년은 총 텀이 이제 3개로 나눠져요. 텀 3, 4, 5 이렇게 나눠지는데 텀 3에는 이제 공공의료와 미생물 기초 미생물학 이런 거를 가르치고요. 네, 텀 4에는 이제 패톨로지라고 이제 병리학, 질병이 어떻게 디벨롭하는지 그런 거 배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배우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두 개가 메인인데 제가 저 때는 이제 뭐라 그러지 그 과목으로 가르쳤어요. 과목 패톨로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뭐 이런 식으로 과목을 한 텀에 이렇게 듣게끔 뭉쳐서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 베이스 커리큘럼이라 그래서 이제 cardiovascular system 뭐 그다음에 뭐 skeletal, musculoskeletal system, 시스템 베이스로 배우거든요. 그 시스템에 관련된 해부학이나 생리학이나 뭐 유전학 이런 걸 합쳐서 가르쳐요. 그거 유념하시고요. 아무튼 텀 4에는 그런 걸 가르치고 텀 5 마지막 학기에는 이제 텀 1부터 텀 4까지 가르친 거, 텀 5까지 합쳐서 이렇게 쭉 오버뷰 해주는 코스도 있고, 그다음에 pharmacology 그 약 같은 거 배우는 거 있고, 그다음에 pathophysiology라고 이제 생리학이랑 이제 패톨로지 합쳐서 이해를 그러니까 질병이 어떻게 발달하면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USMLE Step 1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기 그 커리큘럼도 끌어주는 시기입니다. 텀 4, 그러니까 이게 패톨로지나 마이크로바이올로지가 굉장히 이렇게 분량도 많고 내용 자체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분량이 너무 많고 이제 외울 게 많아서 가장 힘든 텀이라고 했었어요. 지금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막 학생들이 이때까지 살아남은 학생들 중에도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학생들이 있기도 했어요. 네, 그렇게 저는 텀 5까지 다행히도 이렇게 리핏하지 않고 잘 맞춰서 이제 평균 점수가 시작 텀 1 때는 한 85점 정도 됐는데 이제 점점 오르다가 텀 4 때 남들은 좀 성적이 떨어질 시기인데 저는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텀 5 마칠 때는 평균 한 90점 정도 이렇게 넘은 것 같아요. 그 이제 텀 5 마칠 때쯤 학교에서 여러 개의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 중에 하나는 내가 텀 1부터 텀 5 그 메테리얼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렇게 머리에 간직하고 있는지 그런 시험을 좀 보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해줘요. 너는 이제 뭐 사설 학원 가서 USMLE 스텝 1을 준비할 정도의 실력이다. 아니면 너는 너 스스로 준비해도 될 만한 애야. 이렇게 그냥 저는 이제 성적이 학교에서 제가 아니라 이제 성적이 한 평균 85점 정도 되는 애들한테는 너 스스로 준비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물론 사설 기관에 가서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상관없고 이제 그 85점 이하면은 너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텀 5가 정리가 됐고요. 이제 텀 5가 마치면은 보통 6주에서 2개월 한 반 정도? 이제 USMLE Step 1 그 미국 의사고시 1차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그 실습 시작하기 전. 미국에서 실습을 하고 싶거나 미국으로 레지던시 지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걸 보지 않으면은 미국으로 실습을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혼자 준비하기로 결심해서 그레나다에 2개월 동안 아파트 좀 멀리 있는 어딘가에 잡아서 혼자 공부하고 준비를 마친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조금 잘 봤어요. 평균 점수보다 좀 높게 받아서 기뻤죠. 이게 결과서네요? 네, 이게 결과지예요. 스텝 1 결과지라고
이게 첫 장이고 두 번째 페이지에 적었는데 이제 점수는 제가 부끄러워서 좀 가려고요. 저쪽은 이제 그 과목별로 레이저는 다르나요? 네. 뭘로 해서 중간. 네. 이제 이거 분야별로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게 쭉 결과서에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기 검은 선 위로 제가 거기다 잡았던 거. 이쪽 끝으로 갈수록 높은 거는. 이 지식 이해도가 높다 뭐 이런 거. 아무튼 여기 약하네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결과지를 받고 이제 학교에 제출을 하면은 이제 시스 병원을 배정해 줍니다. 배정하기 전에 이게 텀 5에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어디로 시스 가고 싶어? 그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병원까지는 지정을 못 하고요. 워낙 이렇게 학생 수가 많고 이게 그런 걸 다 일일이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지역을 이제 정하라는데 저는 뭐 1차는 뉴욕으로 넣었고 2차는 아무데나 넣었어요. 제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떠돌이라서. 그래서 제출하니까 뉴욕으로 가. 그래서 저는 이제 뉴욕 병원으로 실습을 시작하게 됐죠. 시험은 3월 중순에 받고 실습은 이제 6월 중순 정도에 실습을 시작했어요.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실습은 이제 year 3, 4, 본과 3학년, 4학년 중에 3학년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해야 하는 과들이 있거든요. 한국 의대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과, 수술, 산부인과, 정신과, 소아과 5개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정해줘요. 그 제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병원에 가 이걸 마치면 이제 본과 4학년이 되는 건데 이제 본과 4학년 때 약간의 예외를 제외한 그 모든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과를 지원해서 이렇게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과 3학년 때는 뉴욕에 있는 병원 한 3군데를 다니면서 실습을 한 것 같아요. 브롱스, 그 뉴욕 5 브롱스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브롱스 위쪽에 있는 지역에서 내과랑 수술했고 그 다음에 그 브루클린에 있는 병원에서 소아과 했고 그 다음에 뭐 산부인과나 그러나 정신과는 이제 퀸스라고 한국 사람들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실습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루머도 많이 듣고 뭐 저도 찾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캐리비안 의대 가서 뭐 실습은 도대체 뭘 하는지 그냥 쳐다만 보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이게 되돌려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해봤는데 응급의학과도 재미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담당 의사를 만날 때마다 이거 해보고 싶어요, 저거 해보고 싶어요, 이거 가르쳐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다 했어요 거의 다. 수술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켜주지도 않고요. 옆에서 어시스트까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뭐 정맥체열부터 뭐 센트럴 라인 넣는 거, 뭐 그다음에 뭐 기도사관 잘 해보고 직접 다. 그래서 그 이런 내가 이렇게 가서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 그냥 제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본과 3학년을 마치면은 이제 마칠 때쯤 보통 다 마치고 그다음에 4학년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그 미국 의사고시 스텝 2를 준비하거든요. 스텝 2는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환자 대면하는 이제 클리니컬 스킬 그 시험이 있고요. CS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CK라고 클리니컬 노리지 이거 2가지 시험인데 보통 한두 달 정도 준비해요. 근데 이제 이 준비 기간은 따로 이게 시간을 내서 하기보다는 이제 실습하면서 준비 스스로 합니다. CK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이기 때문에 실습 3학년, 본과 3학년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내준 퀘스천 뱅크 열심히 풀고 책도 읽고 계속 꾸준히 준비해서 준비하다가 이제 시험 막판에 이제 리뷰를 다시 하는 식으로 해서 CK를 보고요. 그다음에 CS는 평소 실습할 때 환자 되면 맨날 하잖아요. 병원 가서 그런 거 할 때 꾸준히 뭐 이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해오다 보면은 따로 길게 준비는 안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사히 다 통과를 했어요. CS는 통과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CK는 이제 점수를 좀 높게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본과 3학년 마치면서 두 시험을 본 다음에
지원을 준비를 합니다. 레지던시 지원을. 이제 끝날 때쯤이 아마 그냥 연도랑 상관없이 한 3, 4월 정도 되고 3학년 끝날 때쯤이 지원해야 되는 날짜가 9월 15일이거든요. 9월 15일 전에 각 병원 이제 실습하는 동안 받는 추천서, 담당 의사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같이 일하는 담당 의사한테 이제 추천서를 부탁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써주겠다. 안 돼, 넌 못했어, 안 써줄 거야. 써준다 그러면 잘 써주세요. 싫어. 좋다. 이런 식으로 좋은 추천서를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이제 그 시스템이 있어요. ERAS라고 그 통합 시스템이라고 이제 모든 레지던시를 지원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필요한 문서들을 다 넣는 거예요. 다 넣고 그다음에 제가 지원하고 싶은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9월 15일 날 돈을 내면 공짜 아닙니까? 돈을 내면 이제 그쪽으로 문서들이 일렉트로닉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 9월 15일 날 그걸 하는데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죠. 지원 준비하고 하는데 했죠. 네, 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나중에 얘기를 해줄 텐데 이제 본과 4학년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본과 4학년은 총 38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38주 중에 학교에서 그 다시 좀 하라고 하는 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과 3학년 때는 12주를 하는데 이제 4학년 때 하는 내과는 4주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그 responsibility가 좀 틀려요. 3학년 때는 일을 배우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4학년 때는 좀 환자 케어에 이렇게 중점을 둬서 내가 이제 담당 의사랑 1대1로 직접 이렇게 내가 인턴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책임감이 높고 하는 것도 많고 그거랑 이제 소아과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근데 이 한 12주 정도만 빼면은 나머지 22주인가 26주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과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내과도 관심 있고 응급의학과도 관심이 있어서 응급의학과 로테이션 2번 정도 하고 내과도 하고 뭐 카디올로지도 하고 그다음에 해보고 싶어서 정형외과 수술도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정말 피가 막 축축축축 날아가고 막 뼈가 이렇게 잘리는 것도 다 보고 해보고 이 본과 4학년을 하는 동안 제가 이제 9월 15일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는 동안 지원을 하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지원자 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뽑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한테 인터뷰 이메일을 보내요. 너 관심 있으니까 인터뷰 올래? 인터뷰 날짜는 이러해. 이렇게 하면 제가 관심 있는 병원이면은 그래 갈게 나는 이 날이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어포인트먼트가 이루어지고 그 날짜에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인터뷰 할 때는 보통 한 그 1대1로 저 같은 경우는 1대1 그 인터뷰가 거의 다였어요. 거의 다 전부였죠. 그 보통 의사 한 3명, 최소한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1대1로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2-3시간 걸렸어요.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요. 막 서로 다른 질문도 하고 제가 재미있으면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가 저는 뭐였냐면 이제 한국 신문이었는데 지금도 한국 신문이고 비자 문제를 제가 인지를 잘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 위로도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있어도 뭐 알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비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저도 몰랐고요. 그래서 엇박자가 났어요. 제가 지원을 해도 매치가 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왜냐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모든 본과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이런저런 스텝을 밟아서 이제 USMLE 스텝 3를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봐야지 비자 조건을 충족해서 뽑히면은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과정을 잘 몰라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뽑혀도 못하는 상태. 다행히 그냥 안 뽑혔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원도 많이 안 했고, 근데 남들은 저희 학교 학생은 적게는 한 100군데에서 많게는 300~400군데, 그러니까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높으면은 이게 많이 지원할 필요 없어요. 필요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점수가 애들이 낮다 그러면은 이제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비용도 뭐 최소 한 300만 원에서 500~800만 원 지원하는 데만 지원 많이 하면. 그다음에 이게 미국은 또 넓잖아요. 저는 KTX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은 돈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안 되는데 미국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야 되고 호텔도 잡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튼 그 비자 소식을 제가 나중에 알고서 저는 10군데밖에 지원 안 했는데 인터뷰가 2군데에서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뉴욕 근처에서 와서 비용 문제는 없었는데 아무튼 저는 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과를 한 2월 말 정도에 마쳤는데 제가 그때 사실 가족이 있었거든요. 시습 시작하기 전에 결혼해서 이제 결혼해갖고 있었는데 애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저는 직장이 필요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제 MD 디그리입니다. 2월 27일로 되었죠. 2015년 2월 27일. 그 모든 본과 프로그램을 마치면 바로 MD 디그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제 관련된 서류를 이제 접는 거예요. 적기보다는 이렇게 클로즈 한다거나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거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 까먹기 전에 빨리 스태프들을 쳐버리자 그래서 공부 한 3주 한 다음에 바로 쳐서 통과를 했습니다. 기본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저희 부모님이 대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바로 직장을 찾던 중에 알고 보니까 MD 디그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참 밑바닥이더라고요. 의료계 시스템에서는 MD 디그리만 있으면은 대우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MD 디그리 받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레지던시를 안 한 사람들은 무료로 이렇게 무급으로 리서치하고 그래요. 무급으로. 그게 굉장히 흔해요. 근데 저는 무급으로 하기 싫으니까 SGU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도중에 저희 학교에서 그 티칭 펠로우 자리가 있다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 저도 인터뷰 스카이프로 하고 뽑혔어요. 뽑혀서 바로 저는 날아갔습니다. 졸업식 하자마자 그레나다로 날아가서 티칭 펠로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와이프도 그레나다로 오게끔 했고요. 이제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티칭 펠로우로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죠. 이제 학교에서 장점이 뭐냐면 이제 레지던시 지원을 아직 안 했거나 졸업은 했는데 아직 안 했거나 아니면 저처럼 매치 안 된 사람들한테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MBA나 MPH, MBA는 다 아실 거지만 MPH 이제 공공의료 마스터 과정이거든요. 그런 거 이제 무료로 듣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이제 MD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의사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MD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봉사활동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최종 목표는 뭐라 그러지? Non-profit organization 이렇게 유명한 걸로는 경계 없는 국경 없는 의료회 뭐 이런 거나 다른 거 많은데 이제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냥 일하기보다는 제가 뭔가 알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리더십 강화되어 있는 MBA를 듣기로 했습니다. 듣고 이거를 2017년도에 마쳤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공공의료를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했어요. 올해 1월에. 네. 그 다음에 있는 동안 리서치도 많이 해서 이제 논문도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동안 뭐 울트라사운드도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이 아니지 끝도 없이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울트라사운드 기본적인 건 다 읽을 줄 알고 할 줄도 알고 뭐 에듀케이션 스킬도 늘었고 리서치는 당연히 할 줄 알고 이런 거를 준비해서 또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해가서 이제 작년에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전보다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관심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자 지원해주는 데만 지원해서 한 13군데 정도 인터뷰를 요청을 받아서 그냥 11군데 갔어요. 간 곳 중에 텍사스 여기 브리스코 칠드런스 하스피털이라고 이제 소아 전문, 좋게 말하면 소아 전문 병원이고 그냥 말하면 그냥 소아과 병원이죠. 근데 이제 보통 병원은 이제 종합병원처럼 여러 과가 있는데 이 병원은 그냥 소아만 관리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인터뷰 할 때 좋았던 거는 이제
그 거기 있는 프로그램 디렉터가 저 같았던 거예요. 하는 행동이나 이제 사고 방식이 저 같았고, 다행인 것은 그 병원 인터뷰한 사람들 저를 좋게 봐서 여기에 매치가 됐어요. 그 제가 여기 1순위로 넣었거든요. 1순위라고 넣었다는 말은 뭐냐면 인터뷰를 제가 11군데 정도 갔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가고 싶은 순위대로 이렇게 따라라라라락 나요. 마지막에 이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병원 이런 순서대로. 이제 병원도 인터뷰를 본 사람들을 중에 뽑고 싶은 사람 순위대로 두루룩 해서 한 20명을 뽑으면 보통 한 최소한 10배에서 20배수로 인터뷰를 보거든요. 20명 뽑으려면 최대한 400명에서 한 450명 인터뷰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봐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리스트를 갖다 놓고 이제 매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리스트를 보고 얘가 이 병원을 높게 랭크했고 이 병원이 이 학생을 랭크를 높게 했으면 이제 매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병원을 랭크를 되게 낮게 했으면 이 병원에 안 갔을 수도 있어. 무튼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매치가 돼서 이제 6월 20일 날 가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제 그 제가 잠깐 그레나다에서 알고 싶으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학생 때는 저는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그게 가장 편할 것 같았고 그러면 시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았는데, 이제 학생 활동을 하면서 좀 바쁘게 지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춤도 추고 있고, 제가 고대 병설 전문대 다닐 때 치어리더였거든요. 그래서 그 끼를 발휘해서 여기 가서 같이 탤런트 쇼 같은 게 1년에 한 텀에 한 2-3번씩 있어요. 가서 여기 나가서 2등해서 맥주 2박스 받았습니다. 뒤에 있는 애들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 서저리 매치돼서 갔고, 얘는 MIT 나온 애인데 지금 패밀리 메디슨 하고 있고, 얘는 아프리카 백그라운드인데 미국 사람이긴 한데 지금 UN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학교 캠퍼스에서 이제 클리프 점프하는 데가 있어요. 바다로. 캠퍼스 바다로 둘러싸이는 건 아시죠? 나가서 뛰어들면서 놀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펠로우라고 일하면서 이제 동기들인데 같이 일했던, 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레나다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에서 온 안드레라고, 지금 신경과 NYU 하스피털에서 신경과로 일하고, 신경과에서 레지던트 1년차, 이제 2년차로 올라가겠죠. 얘는 저보다 1년 먼저 졸업한 애인데 매치가 안 됐어요. 근데 자기가 펠로우로 일하면서 이제 교육적인 데 더 잘 할 수 있겠구나, 관심도 있구나, 그래서 아예 뼈를 묻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해서 지금은 그냥 티칭 펠로우가 아니라 인스트럭터, 렉처 강의도 하면서 이제 저 같은 또마니들을 관리하는 인스트럭터가 있습니다. 얘는 리서치 그 담당 인스트럭터예요. 얘도 렉처 그 의예과에서 렉처하고 그다음에 리서치 담당, 계속 저를 쪼으면서 빨리빨리 논문 써 이렇게 하는 애고요. 얘는 지금 의대 졸업한 다음에 저희가 그 에듀케이션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아서 아나토미 쪽으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필라델피아, 거기 가서 하고 있고요. 얘는 러시아에서 온 갈리나라고 텍사스에서 내과 전문의나 지금 레지던시 하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학교에서 뭐 하고 싶은 시간이 되고 자기가 능력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족짜서 이제 춤추는 애들도 있지만은 뭐 운동도 다 할 수 있고 이것저것.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저기서 다 봤거든요. 이 나라 저 나라, 인터내셔널이죠, 그야말로. 여기는 이제 그레나다, 참 여기 캠퍼스 아래에서 쳐다본 해변인데요. 보기 좋지만 나가서 놀 시간이 없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제가 있었던 오피스, 이게 기숙사예요. 기숙사 건물. 캠퍼스 내에 기숙사가 있어요, 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까지 한 2-3분이면 충분히 다 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학생들이 운동하는 곳, 플레이그라운드.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 찍은 게 한 달 전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이제 스터디 공간이에요. 여기 최신식으로 넓은 체육관도 들어서 굉장히고 이제 스터디 그룹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앞쪽은 바도 생길 거라고 술은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공기 채워넣는 애기들, 그러니까 아이들 놀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SG가 좋은 점, SG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의대생들의 그 가족들도 케어를 좀 잘해요. 서포트도 잘하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간도 내어주고 원하면 펀드레이징 할 때 장소도 이렇게 내어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종종 이런 행사들도 많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이거는 그냥 무슨 말이었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많고 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의대생들이 공부만 하잖아요. 공부만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미식 축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동네 축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 또 팀을 만들어서 토너먼트를 해요. 그런 거를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한 2,000원, 4,000원 내면은 이제 한 텀 동안 이제 토너먼트 관리해 주면서 연락도 해주고 와서 게임해요. 그래서 저는 미식 축구도 팀에서 뛰어봤고 그다음에 축구팀 텀 4, 텀 5 때 축구팀에서 뛰었고 그다음에 일할 때는 여기 와서 크로스핏 뭐 이렇게 뭐 혼자 철봉 매달려서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크리켓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발야구 여자분들은 발야구나 여자 미식 축구 팀도 있고요. 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강의실입니다. 아시다시피 SGU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텀에 한 700~800명 되는데 참석은 80% 이상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그 공간이 여기 앞에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270도 정도. 이게 딱 반쪽이거든요. 예, 반쪽. 이렇게 해서 한 500~600명, 700~800명까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에요. 학생 많고 그런 거를 좀 운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업이 SG는 50대 50이라고 누군가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강의를 50%, 그 다음에 스몰 그룹 디스커션 50%예요. 스몰 그룹 디스커션이 뭐냐면은 학생들을 최대 8명까지 한 그룹으로 만들어요. 그 그룹을 만들어서 오전에 강의를 한 거를 그 다른 형식으로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공부하게끔 합니다. 케이스 주어지고 이제 답 같은 거는 제가 찾아와야 되는 거죠. 네, 장점이 뭐냐면 그 8명 그룹을 이끌어주는 MD가 있어요. 적어도 의대를 졸업한 사람, 그래서 티칭 펠로우나 클리니컬 티처는 이제 어느 정도 임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대 그 MD 1명, 최대 8명까지 한 그룹으로 이렇게 조를 짜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이렇게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막 서로 이제 문제 퀘이스들은 있으니까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답을 주기보다는 다시 질문을 해서 생각하게끔 이런 건 생각해 봤는지 이건 왜 그런지 서로 연결을 하게끔 도와주는 건데 이제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수업은 그냥 어떤 의대도 줄 수 있는데 이제 그 그룹 디스커션 하는 세션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시험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 능력도 생기고 그게 좋았던 거고 한 일주일에 최소 3번 정도는 있습니다. 오전 4시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수업이 있으면 오후는 한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까지 스몰 그룹 디스커션이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가족 사진인데 여기 저고 제 와이프고 이제 제 아이고요. 여기는 닥터 필즈라고 예전에 텍사스에서 13개의 병원, 그 중소병원을 운영했던 CEO 분이신데 SG에서 이렇게 고용을 해서 지금 SG 이렇게 운영하는 거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직업은 통계학자예요. 돈 엄청 벌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필리핀 분과 결혼해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볼링장인데 한 2~3년 전에 지어진 최신식. 그전에는 볼링장이 없었고요. 크리스마스는 덥습니다. 그레나다 1년 내내 평균 28도예요. 이게 막 이렇게 덥지 않아요. 우기가 한 5월에서 11월까지고 그 이후에는 건기인데 우기 때는 막 뭐라 그러지? 1년에 하루에 한 2~3번씩 비가 막 떨어졌다가 한 10분도 안 돼서 딱 멈추는 그런 그 정도고 근데 건기에도 비가 오긴 하는데 한 3~4일 맑다가 하루 정도 비가 와요.
그런 뭐. 근데 우기 때는 좀 습하다고 느낄 정도로 집안에 이제 곰팡이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일단은 크리스마스에도 이렇게 덥습니다. 제 아이는 그레나다에 한 살 반 때 왔는데 지금 나왔을 때가 4살이죠. 3년 동안 살았는데 잘 지냈어요. 그다음에 그 학생의 가족들도 되게 좋은 서포티브 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학생들의 와이프나 이제 허스밴드들의 모임이라고 이제 그 모임을 이제 가입을 하면 이제 주최자가 여러 개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뭐 2주에 한 번씩 이제 이벤트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친해지고 서로 이제 모르는 것도 알아가고. 좋았던 점은 제 아내가 왔을 때 그냥 큰 거금을 들여갖고 영어를 배우게 한국에서 해서 왔는데 그래 3개월로는 부족했죠 역시. 그래서 완전 영어 한 문장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은 잘 알아듣고 말은 좀 더듬더듬하지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저희 아이는 엄마보다 영어 훨씬 잘하고. 저는 이제 그 주말 때 시간 내서 이제 그 SO 모임이나 이런 게 가서 애들이랑 놀았는데 이제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소아과 의사가 되려고. 여기 한국 분 지금 계시는데 안치훈 씨라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오셨어요. 제가 가족을 데리고 온 제 기억력에는 이제 처음 사람인데 이분이 두 번째세요. 그 아이 5살짜리 남자애 같이 와서 아라를 사랑하는 아라 제 딸인데 이 아들이 아라를 사랑한다고 이제 매일 러브레터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떠나오자마자 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네. 어쨌든 주말에 이렇게 가족 시간도 보낼 수 있고요. 물론 학생 때는 이런 시간이 없었고 제가 이걸 하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을 말씀드릴게요. 뭐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런 거는 이제 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장단점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고려할 점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레퓨테이션이 좋은 편이에요. 그 미국에서도.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때였고 제가 들어가고 나서 며칠 안 됐지만 뭐 한 6년, 7년 지나는 사이에 엄청나게 이렇게 유명해지진 않는데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가장 좋은 예는 그 미국 입국하면 입국 심사관들 있잖아요. 그 심사관 이제 미국에 실습하거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인터뷰 갈 때 너 미국에 왜 왔어? 그러면 나 여기 의대 졸업해서 여기 직장 구하러 왔다. 인터뷰 보러 왔다. 그러면 어디? 그레나다. 어디 SGU?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SGU 들어보면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SGU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그 미국 의대 학생들을 선호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다른 국제학교, 캐리비안의 다른 의대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의대들에 비해서 SGU를 높게 쳐줘요. 왜냐면 일단 의료 그 교육 시스템을 그 미국에 잘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USMLE 스텝 스코어도 잘 따라가고 웬만큼 대등하게끔 잘 따라가고 있어서 괜찮게 보고 있어요. 매치 레이트이 이제 미국 시민권, 저 같은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의대를 가나 이제 저희 SG를 오나 별 차이가 없어요. 미국 의대를 졸업하고 매칭될 확률이 94%거든요. 물론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쭉 잘 밟아서 실습도 잘 한 사람들, 중간에 나고자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건 다 빼고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미국 의대 졸업생 94%, SGU 졸업한 미국 시민권자는 93%예요. 거의 똑같죠. 그다음에 외국 의대,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그 외국 사람이 SGU를 가서 미국에 지원해서 이제 매칭될 확률이 어디서 말씀 주셨는데 86%였나? 근데 저희는 좀 틀려요. 저희는 그냥 한국 사람 비자 원하는 게 좀 틀려서 제가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절반은 그러니까 10명이 학교 들어가면은 그냥 통계상 한 3, 4명은 그냥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명 정도.
다 수료를 못하고 힘들거나 뭐 자기 그 문제에 의해서 못하고 그다음에 뭐 한 7명이나 6명이 미국 실습을 다 마친다고 지원했을 때 절반 정도는 배치가 된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수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WGPA 이게 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SG 교육을 잘 받아서 내가 과연 그 미국 의사고시가 얼마나 잘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티칭 펠로우로 일하면서 그 학교 학과장이랑 그 많이 얘기를 하고 같이 일하는 제가 물론 고용이 됐지만 같이 일하면서 이런 저런 걸 많이 들었는데 SG에서 통계를 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GPA가 뭐 예를 들면 4점 만점에 3.5인 애들은 과연 스텝 스코어가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GPA가 4.0인 애들은 스텝 스코어가 어떻게 될까? 보통 이게 정비례해요. 다시 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평균 90점이었는데 제 점수가 상위 한 15% 정도였어요. 스텝 스코어. 그러니까 제 점수 제가 받은 게 한 240점대 중반이었는데 그 점수가 이제 상위 15% 이내에 드는 정도였고, 예, 그 GPA가 3.0, A, B, C D로 하면 B 정도 되고 되는데 그 정도 받으면은 이제 스텝 스코어는 한 230에서 35점 정도 이런 정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SG를 통해서 수업을 잘 듣고 잘 따라가면은 적어도 평균 이상의 USMLE 스텝 1, USMLE 스텝 1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스텝 2는 좀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스텝 1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막 이렇게 쭉쭉 났죠.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이렇게 잘 따라간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Bridge to US UK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SG 가면 다 미국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특히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애들은 이제 미국보다는 영국으로 가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비자 때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 영국에 이제 문이 좀 더 넓은 걸 수도 있긴 한데 UK로 가는 애들은 이제 미국에서 실습 안 하고 바로 영국으로 가서 영국 실습하면서 영국 그 레지던스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네, 대부분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Multicultural Environment, 제가 아까 픽처에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둘러보면 다 이 나라 저 나라 다른 나라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고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다 경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다문화 나라인데 실습할 때 좋았던 거는 저는 이미 SG에서 그런 그러니까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뭐 포용할 줄 알고 뭐 그런 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뭐 다른 언어를 쓴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었던 마음가짐이 있었던 곳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원을 잘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MBA랑 MPH를 이제 SG를 통해서 들었고요. 저는 그 자격 기준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인터내셔널 그 스콜러십 받아서 성적이랑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무튼 저는 받아서 그 튜이션의 30%에서 33% 정도 절감을 받은 것 같아요. 스콜러십 형태로. 그걸 떠나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요. 근래에 제가 2, 3년 동안 일하면서 봤던 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짓고 하는가 했는데 일단 푸드 뭐 나가서 캠퍼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플레이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왜냐면 누군가 컴플레인을 계속해서 그다음에 원래는 한 5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15군데 있고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캠퍼스에서 안 나가고도 1년 내내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운동기구나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상황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학생뿐만 아니라 그 SO라는 그룹 있잖아요. 그 와이프나 이제 허스밴드 SO 그룹이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해주달라.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날씨도 좋고 그래서 많이 오는데 그 학교 캠퍼스 메인 캠퍼스 밖에 원래는 그 학교랑 연계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애들이랑 아빠랑 학생들이랑 시간도 보낼 수 있겠고
아무튼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커넥션은 이거는 뭐 잘 이용하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근데 저는 특별히 이게 뭐라 하지? 베네핏을 받은 건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매치가 안 된 다음에 이제 매치 다시 지원했을 때 그 저를 좀 아시는 교수분께서 매치 지원하고 있니? 그래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병원 인터뷰 갔니?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막 혼자 막 알아보시더니 뭐 이 병원에서 누구 SG 졸업생이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도 보게 해주고 그분이 비자 때문에 제가 그 혜택을 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렇게도 물어보셨거든요. 내가 그 병원 담당자한테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니? 네, 한국 사람으로서 좀 민망하기도 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한 자리 주세요 뭐 이렇게. 아무튼 그 병원으로는 안 갔어요. 인터뷰는 했는데. 네. 그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자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한국 사람은 스텝 그 미국 그 의사고시 3차 시험까지 본 다음에 지원을 해야지 뽑아줘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취업 비자 H1B 요즘 많이 들리잖아요. 그 취업 비자로 가는 거라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파일 정리해서 이제 그 정부에 내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주는 건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스텝 3 스코어가 있어요. 매치 전에 시험을 봐서 스텝 3 스코어가 병원을 제출을 해야지, 그러니까 통과만 하면 되는데 통과를 해야지 이제 병원에서 뽑아서 정부에 이제 지원을, 그러니까 그 파일 넘기는 거죠, 정부에. 근데 이제 그 졸업하기 전까지 3차 시험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요. 좀 많이. 굉장히 빡빡하게 해서 빨리 끝내지 않는 이상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차라리 그냥 1년 더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은 보통 4년 이렇게 본과 4년 마치면은 이제 졸업한 후에 바로 레지던시 시작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1년 더 5년째 시작하실 매치 되면 너무 빡빡하면은 이렇게 스케줄 실습 스케줄 짜거나 막 시험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5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의 강조하자면 이제 학생 수가 많은 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다음 문제가 안 됐거든요. 저는 이제 수업 때 열심히 듣고 가서 이제 그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녹화된 거 다시 보면서 했지 뭐 교수한테 가서 뭐 질문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찾아가는 시간도 뭐 아끼려고 했는데 어떤 학생들에게 좀 불편할 수도 있더라고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Away from Home Country인데 한국에서 뉴욕에서 캐나다 하면은 20 레이오버 시간 빼도 17시간, 18시간 그리고 쉽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뭐 어떻게 제 질문을 하면 되나요? 질문을 하시면. 네, 질문 같이 저희가 받죠. 네. 서 있으셔도